이번 네. 주에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네. 혹시 챔피언스리그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프리미어리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PL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촬영 기준으로 아스날이 레알 마드리드 이기면서 챔피언스리그 개수가 5개,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개수 1위를 하면서 티켓 5개로 확보가 됐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4위랑 5위까지 아마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유력한 팀은 맨시티가 최근에는 가장 유력한 팀으로 올라가고 있고 첼시는 좀 불안불안해요 사실. 첼시는 최근에 일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 좀 있고 뉴캐슬도 진짜 요즘에 괜찮고 뉴캐슬도 심지어 자력으로 4위가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한 경기 덜 했거든요. 아스톤 빌라도 요즘에 좋고 뭐 그다음에 아스톤 빌라는 또 공식 경기 지금 엄청 연승 흐름 가져가고 있거든요. 뭐 본머스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지금 엄청 빽빽하게 순위 경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브라이튼은? 브라이튼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가 최종 라운드인데 31라운드 기준으로 현재 승점 47점 9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뉴캐슬, 아스톤 빌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팀들이 위에 있고 맨시티, 첼시까지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지금 이제 상황을 봤을 때는 뭐 6위, 7위 안에는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승점 한 6점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휘리첼러 감독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장크트 파울리 분데스리가 2부에 있었을 때 좋은 성적 거두면서 팀을 이제 일부러 승격을 시키긴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전체 일정을 소화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거든. 브라이튼이 시즌 초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3경기 만에 그 리그 1위까지 올라가고 뭐 예를 들면은 중간중간에 13경기 동안 2패밖에 없었나 제가 알기로. 그러면서 순위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즌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그렇게 능숙한 감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페이스가 굉장히 안 좋았던 흐름이 있었고 그게 이제 11월 말부터 한 1월 정도까지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노팅엄에게 7대 0으로 패배를 하면서 페이스가 아주 극악으로 떨어졌었죠. 최근은 그 경기 직후부터 해서 공식 경기 6연승 공식 경기 6연승 가져가고 맨시티랑도 비기면서 7경기 뭐 8경기 무패까지 공식 경기 페이스는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직후 경기 2경기를 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페이스는 약간 주춤한 상태고 7경기 남은 상태에서 이제 페이스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브라이튼은 네. 경기력이 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까요? 브라이튼이 사실 이번 시즌에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브라이튼을 설명할 때 일관성이 없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약팀들한테도 비겨. 그러니까 뭐 강등권에는 뭐 사우스햄튼이나 레스터시티 이런 팀들한테 비기거나 패배하는. 오히려 강팀 맨유는 이기고 뭐 맨유가 이제 잘 나가 페이스가 좋았을 때 맨유도 이겼고 그다음에 뭐 맨시티랑 비기고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잘하는데 약팀들과의 경기도 안 좋고 일관성이 없는 거야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기복이 크고 전체적인 일정 어떤 시즌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되게 웃긴 게 옵타라고 이제 저희 데이터 분석하는 업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료를 올려준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팀이냐 아니면 뭐 상대적으로 약팀에게는 더 쉬운 이저라는 어떤 수식어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챌린지는 해볼 만한 상대 그리고 디피컬트는 이건 좀 어렵다 이게 좀 어렵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배 있잖아요 역배 그런 거는 이제 디피컬트라고 책정을 하는데 브라이튼이 특성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브라이튼이 레스터 예를 들어서 브랜드포드 뭐 그리고 이후에 울버햄튼 뭐 웨스트햄까지 지금 초록색으로 표해져 있는 게 이저예요. 그러니까 더 쉬운 보다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대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승점을 얻을 만한 어떤 경기 결과를 얻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기대 승점이 그 정도 되느냐. 근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길만한 팀을 못 이기고 그 다음에 질 것 같은 팀을 오히려 뭐 이긴다든지 이러한 경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팀의 페이스가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아까 11월 말부터 1월까지는 정말 페이스가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에는 또 6경기, 7경기, 8경기까지 무패를 쭉 달리다가 뭐 이게 크게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강팀이 되고 팀이 안정권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 폭이 되게 좁아야 돼요. 연패 흐름도 좁아야 되고 물론 연승은 계속하면 좋지만 연승은 쭉 가되 연패는 쭉 최소화시키고 다시 연승은 좀 길게 가지고 이런 어떤 폭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폭이 좀 줄어야 되는데 브라이튼은 그거에 비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휘르첼러 감독이 이번 시즌 브라이튼 처음 왔고 노팅엄 경기에서 대패를 한 이후부터 실질적인 전술 형태를 조금 더 실용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후방에서 빌드업을 차근차근 풀어나갔던 일명 데제르비식 방법도 채용을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본인이 이제 직접 리그를 겪어보다 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이거는 실용성이 좀 필요하겠다고 되는 판단들은 오히려 좌우 측면들에게 그냥 1대1 개인 기량을 맡기면서 뭐 미토마라든지 아니면 뭐 리터 아니면 뭐 민테 이런 선수들에게 조금 더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선 굵은 축구도 같이 병행을 하는 이 포인트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앞서 드린 것처럼 일관성은 좀 부족해. 근데 오히려 거기서 결과물은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는 해답은 찾고 있는 과정이 있다. 이러니까 이제 브라이튼을 좀 기대하는 팬분들은 오히려 이제 상승세를 조금 더 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제 마지막 7경기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남은 경기 중에서 홈 경기에서는 어떤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브라이튼이 남은 경기 일정이 뭐 예를 들면은 레스터 시티부터 시작을 하겠죠. 레스터 시티 홈 경기 있고 웨스트햄 홈 경기 있고 뉴캐슬 홈 경기 있고 리버풀 홈 경기 있어요. 근데 사실상 뭐 리버풀은 이때쯤 되면은 우승 경쟁과는 조금 이제 우승은 이제 거의 확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리버풀 상대로도 뭐 해볼만 할 거고 뉴캐슬 상대로 2번이나 지금 이번 시즌에 이겼어요. 브라이튼이.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 상대로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에 2번이나 이겼거든요. 그게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에 있는 팀들 중에서는 딱 2팀밖에 없어요. 풀럼하고 브라이튼. 브라이튼이 이제 FA컵에서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리그 경기에서도 이겼고 그래서 오히려 뉴캐슬에게는 생각보다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불안하냐 이전에 이제 얘기했던 뭐 사우스햄튼 등 강등권 팀들하고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해. 그 말은 당장 있는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도 불안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브라이트 팬들은 이거를 이제 일명 뭐 흔한 말로 바나나 껍질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밟아서 미끄러질 것 같은 경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웨스트햄 같은 경기. 뭐 이런 것들도 브라이트 팬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뉴캐슬 그리고 울버햄튼 상대로도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좋은 경기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상대적으로 울버햄튼에게 브라이튼이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위원님, 그럼 브라이튼은 리그에서 현재 몇 위까지 해야지 이제 유럽 대항전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오늘자로 챔피언스 티켓은 5개가 확보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저가 진짜 굉장히 신기한 걸 발견했는 게 11위 한 팀도 올라갈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FA컵을 우승하게 되면 FA컵 우승한 팀은 또 유로파 나갈 수 있는 티켓도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컨퍼런스 우승하면 유로파 티켓 가고 유로파 티켓 하면 유로파에서 우승하면은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게 중복이 되니까 11팀까지도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물론 거기에 11위가 나간다는 건 아니지. 왜냐면 맨유랑 토트넘은 이제 10위권 바깥이지만 거기서 유로파를 나가는 거고 첼시가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내느냐도 중요할 거고 근데 이제 가정을 봤을 때는 지난 시즌에 첼시가 7위를 하고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7위를 하면서 이제 그 컨퍼런스 리그에 나갔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7위 정도를 하면 7위 정도를 하면 그래도 UEFA 대회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7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순위표를 보면 결국에 7위까지 올라가려면 승점이 최소 뭐 한 4점에서 안정적으로는 6점을 건너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건너뛰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같은 라인에 있는 팀들이 좀 무너져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아스톤 빌라, 풀럼이 미끄러져야 되고 첼시가 조금 주춤해야 되고 왜냐면 뉴캐슬하고 맨시티는 기세가 굉장히 좋고 어쨌든 뭐 다른 대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스톤 빌라, 풀럼이 조금 미끄러지기를 바라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 브라이튼의 흐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브라이튼이 앞서 중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기세가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 시즌 전체적인 흐름이라면 좋았을 때 나빴을 때 좋았을 때까지 왔던 흐름이 있었으니까 그 기세를 제가 주기를 보니까 한 6경기에서 7경기 정도는 확 끌어올릴 수 있더라고요. 휘르첼러 감독이 이제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게 좀 배경이 되다 보니까 이번 남은 7경기 정도는 조금은 페이스를 올려서 확실히 승점을 딸 수 있는 경기까지 따는
그런 것까지 같이 부합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7위까지는 한번 도전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한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브라이튼 축구가 사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데제르비의 빌드업 축구에 실용성을 조금 더 부과해서, 그리고 거기에 선이 조금 더 굵어진 축구까지 병행을 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휘르첼러 감독의 축구 스타일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팀도 잡을 때도 많고 오히려 약팀한테 고전할 때도 있고, 약점하고 장점이 같이 이제 맞물리는 휘르첼러 감독의 축구 스타일이 있는데, 남은 시즌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세가 좋을 때 브라이튼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은 축구 보시는 팬들도 뭐 물론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본머스도 얘기했었고, 뭐 맨시티 잘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첼시, 뭐 뉴캐슬도 있지만 브라이튼도 예의주시할 만한 팀이다. 이렇게 한번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